견디기 힘든 게 뭐였습니까? 그때 한국에 오다가 아빠랑 엄마랑 잡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잡혀서 보위부에 북송됐어요. 보위부 나가서 이제 국군 포로 가족이지만 한국 오다가 잡혔으니까 그걸 이제 알아가지고 그걸 해서 너네 한국 가다 잡혔나 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사실대로 알고 싶어서 사람을 엄청나게 때리는 거죠. 이렇게 많이 이제 때리고 막 몸에 피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사실대로 말하라고. 근데 안 말하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죠. 아버지가 맞은 걸 봤어요? 그 구르장에 감옥이 있어요. 조그만 감옥이 있는데 그 이제 가족들은 따로 이제 가둬였거든요. 네. 같이 안 가둬놔요. 그 옆에 이제 다 들리는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맞고 나서 조사 다 받고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 감옥은 여기 있는데 그 아빠랑 엄마랑 있는 감옥은 옆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다 맞고 조사 받고 나서 들어갈 때 다 끌려 들어가요. 피가 엄청 흘리고. 아버지 얼굴 아직도 기억나요? 맞았을 때? 네, 기억이 나요. 그 조그만 그 개구멍 같은 그런 새살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봤거든요. 끌고 가는 거. 근데 아빠 모습에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아빠가 한 번씩 맞을 때면 더 막 나가서 아빠 살려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리만 듣고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다가 향수 씨 아버지는 국군 프로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괴롭힘을 당했겠죠. 네. 그래서 아빠 거기 제가 한 달 정도 있었거든요. 그 보위부에. 근데 한 달 내내 엄마랑 아빠랑 항상 그렇게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남자가 맞으면서 소리를 그렇게 비명을 지를까.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당장 그 옆에 달려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16살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아빠가 불려 나갔다가 조사받고 또 끌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새살창으로 잠시 내다봤는데 거기서 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고 아빠를 태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어디 가나 그냥 그때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엄청 맞고 끌려 나갔으니까 걸지 못하는데 막 끌고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말한 게 정치부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아빠 모습을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온몸에 피투성이로 끌려나갔던 모습. 그 이후로는 소식도 못 듣고 지금은 살아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소식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 한마디 한다면 무슨 얘기를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때 못했던 얘기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게. 그때는 사랑이란 단어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아빠라고 계속 불러보고 싶어요. 두려웠으니까 무서웠고. 추석이 되면 아빠가 계속 찾아와요. 추석이 되면 아빠가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셨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추석이 되면은 아빠가 계속 저를 계속 불러가지고 제 눈에 계속 보여요, 아빠가. 근데 아빠가 저들한테 한 번 때린 적도 없고 욕 한마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엄청나게 저를 이뻐해 줬어요. 근데 마지막 모습이 막 맞아가지고 제 발로 걸어도 못 나가고 끌려서 나가는 그 모습이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불안해요. 항상 아빠가 살아계신다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추석 때마다 계속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니까 돌아가셨지 않을까. 나를 어렸을 때 너무 이뻐해줘가지고 이렇게 날 찾아오는 걸까.
근데 이게 인정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제사상을 차리기도 불길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향수 씨, 오늘 나와서 이런 증언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용기를 내서 오셨을 텐데 이 말씀 하나가요. 세상에 많은 증언이 되고 또 국군 포로 문제, 왜냐면 이제 뭐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 지금 문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는 시신이라도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기다리는 이 가족들이 많거든요. 좀 더 이렇게 환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증언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영수 씨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 이제만 나갑니다에 사실 이렇게 이런 용기를 내서 지금 사실은 국군 포로들의 자녀들, 손자들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또 모십니다. 예, 향순 씨는 할아버지가 네. 6.25 때 육군 포로셔서 차별을 당했는데요. 이분은요,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6.25 전쟁 때 월남을 해서 차별을 받으신 분입니다. 월남자 가족 임대광 씨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얼굴도 보지 못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6.25 전쟁 때 월남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찍힌 임대광입니다. 출신 성분이 안 좋아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당에도 입당 못했으며 좋아했던 여자와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월남자 가족으로서 북한에서 차별당하며 겪었던 일들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임대광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도대체 월남자 가족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6.25 전은요, 일단 48년도에 해방된 다음에 월남을 한 사람들 이유들을 보면은 대체 보면 북한에서도 그때 당시 숙청 사업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자산춘, 그 다음에 뭐 일제 시기에 지식인충, 예, 그러니까 일제 시기에 무슨 대학을 나왔다든가 일제 그 기관에서 복무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숙청을 피해서 월남을 한 사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6.25 때도 역시 같습니다. 전쟁 때 단순 피난민, 우리 국제시장 있잖아요. 그렇게 온 사람도 북한에서는 월남자 가족으로 예, 이렇게 차별을 하고 그다음에 전쟁 시기에 또 그 뭐지 만약 국군이 올려 밀었을 때 국군을 도왔다. 예, 도왔다가 다시 국군이 밑으로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간 사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3계층 50일 부류라고 해서 계층 제도를 그 기본 계급 무슨 계급 세 개 계급으로 나누고 그 세 개 계급을 또 다시 50일 부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자 말은 그런 사항들이 다 50일 부류로 이게 세분화된 나누어진 그런 계층, 일종의 북한판 디아스포라, 빅팀 디아스포라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임대광 씨, 월남자 가족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출세하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출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입당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입당이 안 되거든요. 입당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출한 그 공로가 없이는 입당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아무리 똑똑하고 뭐 공부 잘하고 한다 해도 출신 성분만 나쁘게 되면 그게 발전하는 길이 딱 제한되고 막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뭐 저보다 뭐 덜 공부 잘하고 뭐 덜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해도 출신 성분만 좋게 되면 그 사람들은 또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럼 국군포로 가족 다음으로 차별을 받는 거라고 예, 봐도 돼요? 국군포로 가족이 제일 나쁜 계층이고 그 다음에 그 아마 제 생각에는 월남자 가족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별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전 진짜 외할아버지하고 저 외삼촌이 주위에서는 그 월남 한 걸 봤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할머니는 절대로 우리 그 남편과 아들이 월남을 안 했다고 그 신분을 소개해야 되니까 계속 의심받고 조사받던 중이었는데 우리 그 저 할머니가 그때 당시 평양 제약공장에서 그 제약공장 보육원 부원장을 하셨거든요. 네. 하셨는데 보육원 그 부영들이 자기 자녀들을 잘 돌봐달라고 뭐 제약공장에서 나오는 의약품도 갖다 주고 생활필수품들을 갖다 준 거 있었는데 그걸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받았으니까
그 뇌물 그런 죄로 해갖고 월남자 가족이라고 계속 조사하던 상태이니까 그걸 한 몽둥이에 때려갖고 저 양강도 운흥군 쪽으로 추방 보낸 겁니다. 그래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형제들 다 그 데리고 저 추방 내려오신 거죠. 내려와갖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만나서 그때 저희가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는데 그때 어릴 때 보게 되면 저희 아버지가 엄청 저 어머니 좀 원망하셨거든요. 네. 아, 내가 좀 출세를 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자꾸 뭐 이렇게 뭐 걸려갖고 입당하기도 힘들고 뭐 승진이 안 된다고 계속 어머니하고 좀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게 외할아버지다 보니 예. 그 아버지까지도 영향이 있었던 거고. 예, 아버지가 저 운흥 탐사대라는 데로 쫓겨가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때 아버지네 그 저 부서에서 그쪽에 지금 지하 막장에 좀 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 30명이 되는 그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 너무나도 어려운 그 직종이니까 누구도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뽑아갖고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건덕지 좀 잡힐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 그때 당시 아버지네 그 연구실에서 누가 저게 초상화를 파손시킨 겁니다. 그 초상화가 파손되게 되면 비상 상태거든요. 예. 그래갖고 도보육에서 막 와갖고 막 조사하다 나니까 가족들 집들 다니면서 그 초상화 그 어떻게 잘 모시는가 그걸 검열을 했습니다. 검열을 네. 하다 나니까 그게 우리 집이 그 세타연 그 약손 같은 거로 초상화 이렇게 닦으니까 그 먼지 같은 게 나온 겁니다. 예. 근데 뭐 북한에서 이 초상화 그 청소 잘 안 하게 되면 그래서 불려가서 뭐 비판서 쓰고 뭐 욕 먹고 혼나겠죠. 예, 그 혼나는 정도지 이게 추방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들어오셔갖고 참 이번에 좀 이상하다고 초상화 검열에 걸려들었는데 자꾸 조사하는 게 뭔가 좀 낌새가 다르다고 하시더니만 그때 어느 순간 아버지가 그 운흥 탐사대 그 지하 막장으로 쫓겨가신 거죠. 초상화에 먼지 낀 걸로 예, 추방을 당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월남자 가족 두 개다 지금 노력을 뽑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꽃들이 잡은 거죠. 이야. 무슨 일 하셨어요, 임대광 씨는? 열차 방송은 했습니다. 그때 뭐 차별을 받은 게 있으세요? 열차 방송 같은 건 뭐 제가 만약에 거기서 뭐 실력이 높아갖고 중앙 방송이라든가 뭐 라디오 방송 같은 데 올라가게 된다면 그 출신 성분이 뭐 걸리겠죠. 그렇지만 뭐 지방에서 열차 방송 같은 건 거기까지는 뭐 아마 그 출신 성부 가족 열차 방송은 다음은 흥남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번 역은 이태원 얼마? 아, 그렇지, 그거. 나보다 더 잘하네. 근데 아무래도 북한이다 보니까 뭐 돈이 좀 있으면 돈으로 이렇게 신분 세탁을 할 수는 없나요? 예,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있어갖고 그전에 뭐 엄두도 못 냈는데 최근엔 출신 성분이 좀 걸리고 해외 그 친척만 있어도 그 출세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국에 친척 있거나 해외 친척 있는 사람들이 뻣뻣하게 이렇게 정보 있고 뭐 안전부에서 뭐 별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저희가 좀 여러 명 봤거든요. 돈 있으면 진짜 돈이 많다면 예. 왕창 써서 지우는구나, 그걸. 저는요, 예. 이제 저희 가문에서 제가 수다영 씨. 처음으로 집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벗어난 게 저희 가문에서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6개월 만에 집에다 통화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남아서 3개월 만에 너는 그러니까 북한에 그냥 이제 가문에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분을 싹 지운 거죠. 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이게 주민등록 관리는 우린 관공서가 하잖아요. 북한은 인민보안성이라고 경찰이 해요. 이게 그 부서에 공민등록과가 있고 주민등록과 두 개 부서가 있는데 주민등록과는 기본 주민등록지라 그런 걸 발급을 해주고 관리하는 거고 공민등록과에 가면은 620이라 620 문건이라 해서 개별 문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대가 쫙 내려와 있어가지고 이걸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군무지의 당비서 당 간부들은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어휴. 이 사람이 등용을 하거나 등용 문제가 제기되거나 노동당에 입당할 때 가서 열람을 해서 참고를 하는 거죠. 그거 보면은 할아버지 때부터 쭉 그냥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사상 동향이고 6.25 때 뭐랬고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싹 다 포맷을 해서 바꾼다는 게 삭제를 하겠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러면 그 출신 성분이 월남자 가족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는 건 물론이거나 막 서러운 일도 많았겠어요. 뭐 저희 동생도 저 군사복무 했거든요. 군사복무 했는데 저희가 저 뇌물을 좀 몇 개 갖고 평양시 그 주변에 그 좀 군사복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걔가 자기 처지를 모르니까 계속 입당을 하겠다고 부대에서 계속 집을 찾아오는 겁니다.
뭐 부대에서 뭐 요구되는 거 자기가 해결한다고 와갖고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때 제가 좀 돈벌이가 좀 됐는데 집에다 버려다 놓으면 동생이 와가지고 몇 배로 걷어가는 겁니다.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인솔 군관을 데리고 옵니다. 장교를 데리고 와갖고 집에서 파먹고 또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지막엔 힘이 붙여갖고 우리 집에 출신 성분 걸리는 것 같은데 너 절대로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저 군사복무만 무사히 마치고 오너라 했는데 얘는 그거 믿어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